역시 여기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유영진 위원께 확인차 다시 질문 드리고 아까 네. 말씀 못 하셨으니까요. 네. 그 상표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경우에 안 의원께서는 그것이 역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뭐 중국과의 수입선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그 감당해낼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원료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지난 9월 29일 날 식약청장님하고 조선일보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그 우리 식재료 가공식품의 원료의 8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예. 원료의 80%가 또 수입하는 것도 25%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전체 수입하는 전체 물량에. 근데 과연 지금 이제 그 뭐 중국산이라고 만일 국내 제도와 똑같이 판매원과 제조원을 표시하라.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중국 제품만 특별히 OEM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대개 이제 그 표시하는 게 대무역법이라는 법과 식품위생법 이렇게 했는데 대외무역법도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내용이 거의 다 대개 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여건, 우리 사회적 여건을 좀 고려해가지고 예. 국내 법과 이렇게 맞게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내 법은 판매원과 제조원을 이렇게 표시하면 그것이 바로 OEM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 OEM이라는 표시를 한다는 내용으로다 이제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표시를 하면은 글쎄 그 이제 바로 그 중국산 제품만 이렇게 좀 차별해서 하는 걸로 예, 안 이렇게 의원님 인식이 말씀하시죠. 되거든요. 아니 네. 중국산 제품만 차별해서 OEM, 중국산 OEM만 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일반 원산지 및 모든 나라에서 그 OEM 한 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 함께 그 OEM 여부냐 아니냐를 이 확실하게 OEM 여부라는 말을 국민이 네. 알고 구입하자 하는 예.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중국만 이제-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있을 근데 수 어차피 없는 이렇게 문제야. 나오는 사람들은 예. 중국산 OEM을 피하게 되겠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국내에서도 베트남 OEM 제품이 OEM 은 아주 많습니다. 베트남 OEM이라고 쓰겠죠. 예. 국내에서도 OEM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국내 제품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OEM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OEM 논쟁은 대단히 작은 논쟁인 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논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조정을 대외적인 해야 무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무역과 관련되는 제도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를 지정할 수는 저는 좀 먼저 문제 제기를 이게 정부 대책인지 당 대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만 정부가 식품 대책을 총 4번을 내놓습니다. 3월, 4월 이제 광우병 파동 때문에 대책을 계속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벌써 이제 4번째의 대책입니다. 종합 대책이라고 이름 붙이는 예. 이게 7월 달에 내는 거거든요. 7월 달에 이제 7월 11일 날 식품안전 종합 예, 대책이라는 백 의원님 걸 알겠는데요. 냈습니다. 제가 예. 그 요번에 나온 우리 근데 안 의원께서 제가 주도하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대부분이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예, 중복되는 알겠습니다. 내용이고요. 예, 알겠는데요. 지금 뭐 그렇게 토론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니까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단 소송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다만 식품공업협회 쪽에서는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집단 소송제 문제는 지난 5월 27일자로다가 그 식품안전기본법이 의결이 돼가지고 지난 6월 중순에 이게 공포가 됐습니다. 그때도 그 집단소송제가 논의가 됐었고 예. 그때 다시 이 합의로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 식품만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만든다는 거는 그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 식품에 대한 사고가 많으면 그런 제도를 만드느냐 하니까 이거는 별도의 법으로다가 식품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집단소송제를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시 식품위생법에다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식품위생 공무원이 이제 그거를 집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전문가나 이런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별도로다가 그렇게 할 때는
모르지만 식품생보다 꼭 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백 의원님과 안 식품 의원님의 안전법이 의견 아니고요. 듣겠습니다. 예. 식품 안전기본법이고요. 식품 안전기본법이 7월 달에 정부가 식품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장 자랑했던 법이 이제 식품 안전기본법입니다. 이게 기본에 관련 법이고 저희가 입법 발의를 해서 제출을 이미 했습니다. 이건 소송입니다. 소송이니까 식약청 공무원들이 뭐 이걸 조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식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정한 수, 저희는 이제 50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50인 이상이 동일한 피해를 봤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서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서 제조업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제품을 소비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는 이 법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표시 강화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중요하고 한나라당에서 계속 대책들을 내놓는데 이 계속되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계속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죄송하지만 업체의 무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집단소송제하고 OEM 생산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집단소송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네. 안 의원님이 그 문제를 당정 대책에 내놓으셨기 때문에